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리니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편 읽고 있고요. 신플라톤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387쪽이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출 나왔었죠. 유출이 아포리아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일자는 모든 것이다 하는 것과 일자는 만물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만물이 아니다 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게 모순이잖아요. 일자가 모든 것이래. 그런데 일자는 모든 것이 아니래. 이런 거거든요. 일자는 모든 것이 근데 이게 이 앞뒤 문장 앞뒤의 이 명제들이 모순이긴 한데 우리가 이 실상을 알면 이 신플라톤주의를 알면 둘 다가 성립을 해요. 신기하게도. 놀랍죠? 일자는 모든 것, 그래, 유출되니까 모든 것이지. 근데 일자는 만물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만물은 아니야. 맞아. 이것도 맞아.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요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플로티노스를 범신론적으로 해석했다. 왜냐면 일자인데 유출돼서 만물이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유출은 단순히 내속, 어떤 성질이 어떤 사물에 속해 있는 게 내속이래요. 유출은 단순히 내속과 내재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 일자가 내재해 있고 내속해 있다 이런 건데, 즉 존재자는 마치 속성이 실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존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자는 일자겠죠. 일자가 이 모든 만물에 속해 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사물의 자립성도 인정하고 있대요. 즉 사물들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사물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실체들의 자립성이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실제하고 있는 것의 자립성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들이 실체들의 근거를 추구하게 되면 실체들은 자립적이기를 그치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근거를 추구하다 보면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해버린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단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부동의 동자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 명칭이 요청하는 바에 따르자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이란 본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논리정연하게도 실체란 단지 하나밖에 없다. 다른 편으로 사람들은 플로티너스가 창조의 사상마저도 요청하고 있었다고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출이 일자의 실체를 감소시키지 않고 사물들이 무에서 생겨나며 일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일자가 원인이 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재하고 현실적으로만 초월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창조이다. 다시, 일자가 원인이 된다는 건 형식적으로 내재해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내재하고 현실적으로 초월하는 것, 이게 창조래요. 어렵죠? 근데 좀 이게 맥락을 보면 이해가 가긴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 사실 대신에 끼어들고 말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시간적인 창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참되냐 혹은 덜 참되냐 하는 견지에서 볼 때의 위의 것과 아래 것의 관계뿐이다. 위에 있는 것, 이게 일자일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 만물이겠죠. 이 관계, 이러한 아래 위의 연속, 즉 위로부터 아래로의 과정은 꼭 필요한 사태이다. 이게 구도예요. 이 신플라톤주의 구도. 완전한 것은 반드시 불완전한 것을 전제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불완전한 것은 반드시 완전한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 잘못 잘못 이게 번역한 것 같은데, 아무튼 중세기는
신플라톤주의에 반대하여 이런 상하의 과정의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을 부정하고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에 반대하여 이것을 부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마 플라톤의 코리스모스에 관한 것과 이렇게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는데 코리스모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비슷한 해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자가 초월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수한 존재 양상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다른 존재 양상을 감안할 때에는 일자의 임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초월과 임재 또 나왔어요. 초월과 내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문단이 끝났어요. 자, 진희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마 뒤에 조금 더 읽어봐야 나오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부분을 신적인 정신으로 플로티누스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의 개념을 제시를 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최종 원인으로 봤어요. 최종 원. 그래서 그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근데 플로티누스는 그것이 최종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자로서 본 거죠. 일자로서 올라가고 상승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 하강하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플로티누스의 이론 안에서 유출설 다음에 상승과 하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 안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개념들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플로티누스가 초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식화하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부분이 정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처음보다는 단어가 낯서진 않은데 그 쓰임새는 다 까먹은 느낌. 그러니까 오랜만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낯선데 또 처음은 아닌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아예 이제 존재 자체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 맞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추워서 그런지 머리가 잘 굴러가지는 않네요. 괜찮아요. 미세 지각이 기억할 겁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두 남자의 철학수다의 메뚜 씨가 했던 말인데 그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그분은 4번인가 5번인가 정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읽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5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느리게 지독하게 정독을.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내용이 막 들어오겠죠. 이 단어들도 익숙해질 거고.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이 책 이전에 그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개념들이 익숙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대충 감이 와요. 일자, 유출 이것도 저한테는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양 철학사 책들이 여러 번 있는데 램프레이트 읽고 힐슈베르그 읽고 다음엔 러셀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읽어갈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교차 검증하면서 반복하면서 학습은 반복이니까요. 익숙해질 겁니다. 자, 389쪽을 넘어가서 네네. 우리가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매우 짧게 훑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플라톤은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오긴 했지만 그게 완벽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부동의 원동자가 다른 어떤 이론가들과 어떤 차이를 가진 개념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데아 이론이 현실계와 더불어서 어떤 위계 질서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플로티노스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일단은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아직 우리는 비기너니까 또 알아둔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플라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동시에 일자라는 개념을 플로티누스가 제시를 했구나. 그리고 그 일자라는 개념이 인과론적으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저 너머에 이미 항상 있었던 바로 플로티누스가 제시를 해서 인식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자 자체는.
원인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그 맥락을 조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른 유사한 이론가들과 비교해서 보시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조금씩 정리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89쪽을 읽어볼게요. 일자가 자기한테서 방출되게 하는 맨 첫 번째 것은 일자가 유출하잖아요. 유출하는데 이게 뭔가 있어요. 맨 첫 번째로 뭘 유출하냐면 정신, 누우스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누우스, 정신이 생겨난다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라기보다 일종의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이다. 이게 뭔 말인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에서 정신이 노출된다. 누우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만 하기보다 존재를 해명하는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도 역시 누우스는 이와 마찬가지다. 물론 이 누우스가 가장 먼저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우스는 이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인식이 있는 곳에는 인식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우스는 적어도 일자 바로 다음에 자리 잡고 있다. 누우스 정의를 보면 누우스는 모든 관념, 규범, 법칙, 존재 구조의 종합 개념이며 지혜의 세계이며 또 동시에 플라톤적인 데미우르고스이기도 하다. 누우스는 근원적인 일자와 매우 가까이 있으며 이 근원적인 일자의 모사이며 동시에 일자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신화학의 말을 빌리자면 제2의 신, 즉 첫 번째 신에 의해 태어난 신의 아들이다. 이게 누우스래요. 뒤에 와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을 철학적으로 심화할 때 플로티노스의 이러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신은 신이 아니다. 정신이라는 말 대신에 신적이라는 수로가 떠오를 때에는 정신이 신을 닮은 것이라는 뜻이며 그 이외에 다른 아무 뜻도 아니다. 신은 제1기체이며 일자다.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다른 두 가지는 신 이외의 것이다. 삼위일체에 관한 생각은 일자와 동일한 신에게만 관련 지어져야 할 것이다. 신에게도 정신, 자유,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개념들이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갖는 그런 뜻보다 훨씬 높고 근원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플로티누스가 생각했던 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근본 아니면 뭐 핵심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은님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누우스는 유출에 의해서 그 누우스 정신으로 되었으나 누우스는 당장 이 유출을 계속해 나갈 사명을 띠게 된다. 누우스는 모든 개념들의 종합 개념으로서 또 데미우르고스로서 세계를 만들어낸다. 누우스가 다른 원천에서가 아니라 제1 근원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생겨남과 동시에 모든 존재자들과 가장 아름다운 이데아들과 모든 정신적인 신들을 자기 자신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으로서 정신의 품위에 알맞다. 정신의 품위에 알맞대요. 즉 정신은 완전히 성숙해 있으므로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종의 전제죠. 완전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큰 힘이 생산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뭔가 느껴지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위적인 명제인데 이분은 이 플로티너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큰 힘이 생산력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 힘이 이렇게 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계는 데미우르고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데아들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내진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것들과 개체들에게도 원형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본래적인 플라톤주의에게는 낯선 사상이지만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들을 듣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당장 여기에 플라톤의 잔치와 티마이오스,
스토아파의 종자적인 로고스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들은 여기가 교부들이 플라톤의 이디아드를 신의 정신 속에 옮겨놓도록 자극을 받은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또 다음 문단이었어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그 플로티누스가 생각했던 세계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뭐 유출이나 누출 뭐 이런 식의 개념어를 섞어서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일자에게서 방출됨은 계속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유출의 개념이고요. 유출의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계급화시켰던 일자와 정신과 영혼과 여러 가지 진료의 세계들을 계속 연결성으로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플로티누스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 관계 사이에 에네르게이아와 뭐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읽었습니다. 나은님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신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철학에서는 되게 신화가 여러 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한 신화가 그 세대를 이어받아도 예를 들어서 북부 신화가 오딘으로 시작됐지만 토르를 이어받고 이집트 신화가 라라든지 오시리스, 호루스 이렇게 쭉 이어받고 힌두교는 아직까지도 사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4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런 신들은 비누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쭉 이어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웅에서 당군 그리고 뭐 고주몽 해모스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데 여기는 데미우르고스에서 이제 이 지역은 사실 그리스 신화인데 지금은 기원 후니까 200년대로 친다면은 이미 예수는 환생이 아니라 부활 이후로 하늘로 올라간 이유인데도 아직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중동의 사실 지금은 악마로 더 알려졌지만 그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뭔가 존경을 받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함이 생겼고 누우스는 그 전에는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에는 등장한 플라톤이 이제 데미우르고스로 그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후에 뒤집어진 이름일까? 뒤씌워진 이름일까? 아니면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여기 책에서는 처음 나온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졌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세계를 조성할 때 전제되는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